나는 최연욱이다. 46살, 대한제약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다. 오늘 얘기할 건 내 동기 박상현의 이야기다. 같은 해에 입사해서 22년을 함께 버텨온 절친이자 내가 평생 본 사람 중 가장 성실한 남자였다. 상현이는 영업팀장이다. 연봉 6,200만 원, 강남과 서초 대형 병원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영업 1팀을 맡을 정도면 능력을 인정받은 거다. 하지만 성격이 좀 특이했다. 현우가 또 접대 들어왔네. 상현이는 늘 이런 식으로 하소연했다. 제약업계에서 접대는 필수인데 얘는 정말 싫어했다. 의사들과 술 마시고 골프 치는 걸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즐기지는 못했다. 그래도 실적은 좋잖아. 병원들이 너 신뢰하니까. 신뢰로 하는 영업은 한계가 있어. 요즘 후배들 보면 접대로 관계 만드는 게 훨씬 빨라. 그래도 상현이는 묵묵히 자기 일을 했다. 새벽 7시에 출근해서 병원 순회하고 저녁엔 학회 참석하고 주말에도 의료진 골프 모임에 나갔다. 22년 동안 한결같았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부인 아영이와 결혼한 지 22년, 슬아의 대학생 아들, 민수 20세와 고등학생 딸 예은 17세를 두고 있었다. 24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람 한 번 안 피운 모범 가장이었다. 우리 나영이가 3년 전부터 PT샵 운영하고 있어. 요가 강사 자격증도 따고. 상현이는 늘 자랑스러워했다. 22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던 나영이가 뒤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걸 대견해했다. 좋네. 요즘 여자들 사회 참여 많이 하잖아. 그러게.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팔로워가 벌써 2,000명이 넘었대. PT 받으러 오는 고객들이 대부분 의사 부인들이라 수준이 높아. 나영이는 예쁘장한 여자였다. 44살인데도 관리를 잘해서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상현이가 자랑할 만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상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현우가 오늘 한잔 할까? 퇴근 후에 술 먹자는 연락이 부쩍 늘었다. 예전에는 집에 일찍 들어가려던 사람이 갑자기 술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무슨 일 있어? 글쎄, 나영이가 요즘 좀 이상해. 어떻게? 주말에도 PT샵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 그리고 목요일엔 꼭 늦게 들어와. 새로운 수업 준비한다고 하는데 상현이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리고 요즘 화장을 진하게 해. 집에서도 항상 예쁘게 차려입고 향수도 뿌리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PT 강사하니까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휴대폰도 이상해.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메시지 오면 혼자 웃어. 내가 다가가면 화면을 뒤집거나 다른 앱으로 바꿔. 나는 상현이의 말을 들으며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22년 결혼한 부부에게 이런 변화는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혹시 다른 남자? 설마. 나영이가 그럴 리 없어.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상현이의 표정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상현이의 하소연이 계속되자 나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마케팅팀에서 일하다 보니 디지털 분석에는 어느 정도 감각이 있었다. SNS 트렌드나 소비자 행동 패턴 분석이 내 업무였으니까. 상현아, 정말 의심스러우면 한번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뒤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 요즘은 디지털 흔적이 다 남아. 스마트폰만 봐도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어. 어느 목요일 저녁 상현이가 또 연락했다. 현우가 나영이가 또 늦는다고 해. 새로운 수업 기획회의 때문에 10시까지 걸린다는데 목요일마다 그러는 거야? 응, 화요일이랑 목요일. 한 달 넘게 계속 그래. 그때 결심했다. 내가 직접 확인해보기로. 상현아, 미안한데 내 폰 좀 빌려줄래? 내 폰 배터리 죽어서 택시 앱 깔아야 해. 상현이는 의심 없이 폰을 건넸다. 나는 택시 앱을 열어봤다. 최근 이용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김나영으로 검색하자 충격적인 기록들이 나왔다. 11월 7일화 오후 2시 30분 강남역 청담동 현대아파트. 11월 9일목 오후 2시 15분 강남역 청담동 현대아파트. 11월 14일화 오후 2시 45분 강남역 청담동 현대아파트. 11월 16일목 오후 2시 20분 강남역 청담동 현대아파트. 모든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똑같은 패턴이었다. PT샵은 강남역 근처에 있는데 왜 청담동까지 가는 거지? 상현아, 나영이 누나가 청담동에 아는 사람 있어?
청담동. 왜? 택시 이용 내역 보니까 청담동 현대아파트에 자주 가네. 상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어디 보자. 상현이는 폰을 받아 들더니 택시 앱을 확인했다. 동일한 주소로 가는 기록이 한 달 넘게 반복되고 있었다. 현우가. 이거 확실해? 택시 앱은 거짓말 안 해. GPS 기록이니까. 그날 밤 상현이는 나영이에게 물어봤다고 했다. 청담동에 뭐 하러 가냐고 물었더니 PT 고객 중에 거기 사는 분이 있어서 홈트레이닝 해준다고 하더라. 그럴듯한 변명이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다고. 나는 더 파보기로 했다. 나영이의 인스타그램을 체크해봤다. 상현이가 계정을 알려줬다. 내영 지오갈라피프 팔로워 2134명, 팔로잉 850명. 요가 동작이나 건강식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위치 태그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최근 한 달간 업로드된 사진들. 11월 7일 오늘의 요가 세션, 위치 청담동. 11월 9일 건강한 점심 식사, 위치 청담동. 11월 14일 새로운 동작 연습 중, 위치 청담동. 11월 16일 요가 후 힐링 타임, 위치 청담동. 택시 이용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배경이 고급 아파트 내부 같았다. 상현아, 이거 봐. 다음날 점심시간에 상현이에게 보여줬다. 나영이 누나 인스타 위치 태그가 택시 탄 날짜랑 똑같아. 그리고 이 사진들 배경 봐. 이게 PT샵이야, 고급 아파트야? 상현이는 사진들을 하나씩 확대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소파, 우리 집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창문 뷰, 한강이 보이네. 청담동 현대아파트는 한강뷰로 유명하지. 그럼 진짜 누군가 집에서 홈트레이닝 해주는 건가? 남자 고객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상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22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배신의 예감이었을 것이다. 현우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을 뽑아보자. 그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면 돼.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700원이면 바로 나와. 주소만 알면 소유자 이름까지 다 나와. 그날 오후, 우리는 대한민국 법무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다. 청담동 현대아파트 해당 동호수를 입력하고 등기부등본을 신청했다. 700원을 결제하고 기다리는 몇 분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소유자 명단을 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유자 이승호? 이승호? 이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상현이가 중얼거렸다. 나도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리고 5초 후 우리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현우가, 이승호가 누군지 기억나? 상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도 기억이 났다. 이승호. 5년 전 상현이가 내게 소개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 5년 전에 내가 소개해달라고 했던 건설업체 사장 아니야? 맞아. 강남 성모병원 신축 공사 때 의료진이랑 연결해달라고 해서 상현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승호사 18세는 중견건설회사 대표였다. 5년 전 강남 성모병원 신축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상현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 병원 원장들과의 관계 형성, 의료진 접대 문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제약업계에 있는 상현이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었다. 기억나지?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도와줬는데. 원장님들이랑 골프도 주선해주고 의료진 회식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프로젝트 성공했다고 고마워하면서 상현이는 그때를 떠올리며 분노에 차 있었다. 이승호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건설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의료시설 전문 건설업체로 자리 잡으면서 연 매출 200억대 회사로 키웠다. 부동산도 여러 채 보유하게 됐고 3년 전에는 이혼까지 했다. 그 자식이 이혼한 거 기억나지? 그때 술 마시면서 뭐라고 했는데. 아, 맞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자는 젊고 예쁜 게 최고라고. 우리는 그때의 대화를 떠올렸다. 이승호는 이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돈도 많아지고 혼자 살면서 여유로워 보였다. 현우가, 그럼 이 자식이 우리 나영이를. 침착해. 일단 더 확인해보자. 나는 상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내 마음도 끓어오르고 있었다. 내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 그 친구 아내를 빼앗는다는 게 말이나 되나?
그날 저녁 상현이는 나영이에게 직접 물어봤다. 나영아, 청담동에서 홈트레이닝 해주는 고객이 누구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어떤 분인데? 건설업체 하시는 분이에요. 나이는 좀 있으시고. 나영이의 대답에 상현이는 확신했다. 혹시 이승호 씨? 나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떻게 알아?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잖아. 5년 전에. 아, 그래요? 몰랐어요. 나영이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그분이 PT 받고 싶다고 해서 홈트레이닝 해드리는 거예요.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개인 고객 정보라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변명이 어색했다. 22년 부부 사이에 그런 비밀이 필요한가? 그날 밤 상현이가 내게 전화했다. 현우가 나영이가 이승호 아는 걸 모른다고 했어. 거짓말이야. 어떻게 확신해? 표정이 완전 다르더라. 그리고 핑계도 어색하고. 22년 살면서 이런 거짓말하는 거 처음 봐. 나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상현아, 내일 목요일에 따라가 보자. 뭐? 나영이 누나가 청담동 가는 거 미행해보자. 정말 PT하러 가는지 아니면. 상현이는 망설였다. 22년 아내를 미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알겠어. 확실하게 알아보자. 다음 날 목요일 오후 2시. 우리는 강남역 근처에서 대기했다. 나영이의 택시 타는 시간을 미리 파악해뒀다. 오후 2시 15분, 나영이가 택시를 탔다. 우리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청담동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나영이를 확인한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3시간 후, 오후 5시 20분에 나영이가 나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키 175cm 정도의 남자가 함께 나왔다. 정장 차림의 깔끔한 외모. 이승호였다. 두 사람은 주차장 입구에서 포옹했다. 22년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하기에는 너무 친밀한 포옹이었다. 상현이는 차 안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저 자식이, 내가 소개해준 놈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상현이의 22년 결혼 생활이 자신이 소개해준 사람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목요일 미행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상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평소에 온화하던 표정이 굳어졌고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다. 현우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이승우와 직접 대면해야겠어. 나는 상현이를 도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나영이의 SNS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최근 3개월간 청담동에서 올린 사진이 20여 장이나 됐다. 그리고 사진 속 배경들이 모두 같은 아파트 내부였다. 더 충격적인 건 나영이가 가입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발견한 것이었다. 상현이가 우연히 나영이 폰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3040 기혼방이라는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다. 현우가 이게 뭐야? 3040 기혼방. 나는 그런 채팅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마케팅팀에서 SNS 트렌드 분석할 때 접한 정보였다. 상현아, 그거 기혼자들끼리 만나는 채팅방이야. 요즘 불륜 시작점이 대부분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 뭐? 그럼 나영이가 거기서 이승호를 만난 거야? 아마 그럴 것이었다. 나영이는 이승호가 상현이의 지인인 줄 모르고 채팅방에서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승호도 나영이가 상현이의 아내인 줄 모르고 접근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가 누군지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도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건. 상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주말 상현이는 마침내 이승호에게 연락했다. 승호야, 나 상현이야. 오랜만에 한번 보자. 아, 상현이 형. 오랜만이에요. 언제 만날까요? 오늘 저녁 어때? 강남역 근처에서. 이승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쾌히 응했다.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호텔 라운지. 나도 상현이를 도와주기 위해 함께 갔다. 이승호는 평소처럼 여유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형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현욱이 형도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형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죠. 이승호는 5년 전의 은혜를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런 글을 보며 상현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승호야, 요즘 뭐 하며 지내? 사업이 잘 돼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승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좋은 사람?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혼 후에 이런 사람 만날 줄 몰랐어요. 상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승호야, 그 좋은 사람이 혹시 김나영 씨야? 이승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떻게? 내 아내야. 이 자식아. 상현이가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형님, 뭐라고요? 김나영이 내 아내라고. 22년 전부터. 이승호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진짜 몰랐던 것 같았다. 그럼 나영이가 형님 부인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5년 전에 내 사업 도와줬던 그 아내야. 이승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럴 수가.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형님. 몰랐다고? 3개월이나 만나면서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는 PT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고, 나중에 가까워졌을 때도 남편 얘기를 안 해서. 이승호의 변명을 들으며 상현이는 더욱 분노했다. 그럼 이제는 알잖아. 그런데 왜 계속 만나는 거야? 그건 이승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나영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말에 상현이가 이승호의 멱살을 잡았다. 사랑? 남의 아내를 사랑한다고? 형님, 진정하세요. 나는 급히 상현이를 말렸다. 호텔 라운지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안 됐다. 상현아, 여기서는 안 돼. 사람들이 보고 있어. 상현이는 이승호를 놓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승호야, 내가 5년 전에 내 사업 도와준 거 기억하지? 네. 잊을 수 없어요. 그때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나 때문이야. 병원 관계자들 소개해주고, 의료진들이랑 자리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맞아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내가 내 아내를 빼앗는다고? 이승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끝나는 일이야? 22년 결혼 생활이 뭐야? 상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영이도 마찬가지야. 자기 남편이 소개해준 사람인 줄 알면서 계속 만났다는 거잖아. 그날 밤, 상현이는 집에 돌아가서 나영이와 마지막 대화를 했다. 나영이는 결국 모든 걸 인정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22년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고객으로만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쯤. 승호 씨가 당신 얘기를 하면서 한 달 전부터 알았으면서 계속 만난 거야? 나영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상현이가 내게 전화했다. 현우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해. 그리고 이승호 자식도 가만 안 둘 거야. 상현이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법적 대응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다. 바로 업계에서의 사회적 매장이었다. 제약업계와 건설업계, 특히 의료시설 건설 분야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다. 병원 관계자들, 의료진, 제약회사, 건설업체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는 평판이 생명이다. 현우가 법정에서 이기는 것보다 업계에서 매장당하는 게 더 무서운 거 알지? 그렇지. 특히 의료계는 더 그래. 나는 마케팅팀에서 일하면서 쌓은 인맥을 활용했다. 의료진과의 관계, SNS 네트워크, 업계 소식을 퍼뜨리는 루트들을 모두 동원했다. 먼저 강남성 모병원 원장님께 상황을 설명했다. 5년 전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분이라 상현이를 잘 알고 있었다. 박 팀장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네, 원장님. 그때 상현이가 소개해준 건설업체 대표가. 원장님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의료계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일을 하다니. 다른 병원들에도 알려야겠어요. 의료진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승호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이야기. 친구 아내를 빼앗은 파렴치한이라는 평판이 돌기 시작했다. 건설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현이가 알고 있던 다른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승우 그 자식이 그런 짓을 했다고? 친구가 도와줘서 성공한 주제에 그 친구 아내를 빼앗다니. 의료계에서 일하려면 신뢰가 기본인데 그런 놈이랑 일할 수 있겠어? 2주 만에 이승우의 회사에 직격탄이 날아왔다. 진행 중이던 병원 프로젝트 3건이 연달아 취소됐다. 발주처에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계약을 파기한 것이었다. 이승우가 상현이에게 연락해왔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뭘 또 말하겠다는 거야?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요. 이대로는 회사를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상현이는 냉정했다.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나영이와 헤어졌어요.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늦었어. 22년 결혼이 뭔지 알았으면 처음부터 손대지 말았어야지. 이승우의 몰락은 빨랐다. 연달아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자금 문제가 생겼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결국 6개월 만에 회사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한편 나영이도 마찬가지였다. PT샵을 다니던 의사 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고객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나영이가 그런 일을 했다면서? 남편이 소개해준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고? 그런 사람한테 PT 받을 수는 없지. 결국 나영이도 PT샵을 정리해야 했다. 3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나영이 측에서 다툴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에서도 상현이가 유리했다. 22년간 모은 재산의 70%를 가져갔다. 양육권은 복잡했다. 아들 민수 20세는 이미 성인이라 상관없었지만 딸 예은 17세는 선택해야 했다. 아빠, 저는 아빠랑 살고 싶어요. 예은이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를 선택했다. 엄마가 한 일은 잘못됐어요. 아빠가 22년 동안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상현이는 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다. 상현이는 예은이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다. 아빠, 여기 좋네요. 그래,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상현이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보다 더 당당해졌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 동료들은 그가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상현이가 정말 멋있게 처리했어. 저런 배신을 당하고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롭게 대응하다니.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야. 1년 후 상현이는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었다. 나영이는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승우도 고향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성공은 어려울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상현이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후회 안 해? 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상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현우가 22년을 바보로 살 수는 없었어. 그리고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 내 아내를 빼앗는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나영이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사랑? 진짜 사랑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야. 22년 결혼의 무게를 알았다면. 상현이의 말이 맞았다. 배신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 그리고 현우가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 친구 사이에 뭘. 아니야. 정말 고마워. 디지털 추적부터 업계 소문 퍼뜨리는 것까지.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못했을 거야. 지금 상현이는 예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새로운 연애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있다.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예은이랑 둘이서 잘 살면 돼. 이 일을 겪으면서 나도 많은 걸 배웠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진짜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든 곁에 있어준다는 것. 그리고 배신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상현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22년 결혼의 배신,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의 이중 배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관철시킨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